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독이 되는 공부와 도움이 되는 공부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각자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적정한 공부 방식과 양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영어를 공부로 인식하지 않아야 빨리 잘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무조건 영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론 지식이나 문법 같은 공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언제, 얼마나 공부를 해야 효과적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어를 공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혹은 거의 없다면 지금 하는 영어 공부는 독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얼마나 자주 사용하세요? 공부보다 사용량이 많아야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이란 뭘까요? 한번 제가 내는 문제를 공부인지 사용인지 구분해 보세요. 업무에 필요한 영어 논문을 읽는다. 영어 논문을 읽기 위해 관련 단어를 외운다. 원어민에게 서핑을 배운다. 원어민 영어 강사와 서핑에 대해 이야기한다. 만약 업무나 다른 학업을 위해서 원서 및 영어 논문을 읽는다면 사용입니다. 하지만 전문 용어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은 공부입니다. 또 원어민에게 영어로 서핑을 배운다면 사용이지만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를 배우면서 서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공부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바로 영어가 그걸 하는 목적 그 자체라면 공부, 수단으로 사용되면 사용입니다. 같은 것을 해도 공부는 쉽게 지치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스로 궁금해하지 않은 것은 싫어한다고 해요. 독일의 뇌 연구학자 맨프레드 스피처에 따르면 뇌는 이미 제공된 정보에는 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것이 실제로 유용하다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수학은 배워봤자 사회 나오면 아무 쓸모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지 못합니다. 반면 학교 때 배우는 모든 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모든 과목의 성적이 좋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영어를 공부하지 않고 잘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영어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을 해도 공부로 느끼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사용 없이 이론만 쌓는 공부의 문제점은 영어 완벽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영어의 대부분은 틀리는지 맞는지, 어색한지 아닌지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이죠. 결국 공부를 오래 할수록 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이 영어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맙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알려진 연예인들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달린 댓글만 봐도 이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정석적인 원어민의 발음이나 문법에서 어긋난 표현을 쓰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는 취급을 받습니다. 이건 소통이라는 언어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죠. 영어로 하는 새로운 경험 없이 같은 내용의 기초만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공부가 사실은 영어로 말할 준비가 안 돼서 도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제 정말 준비는 그만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 필요한 정도의 영어는 되는데 그 이상의 수준으로 늘지 않아서 공부하는 분들, 공부량이 아닌 영어 사용 수준을 높이세요. 현재 상황은 그대로인데 지금보다는 더 잘할 미래의 나를 위한 공부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가 거부하기 때문에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뭔 줄 아세요? K-pop? 김치? 아니요. 이런 거요. Hey, you're from Korea. North or South? Is Korea safe to live in? What was the name of that crazy guy in North Korea? 대충 넘기자니 모르는 것처럼 보여서 억울하고 제대로 얘기하자니까 휴전, 통일, 비핵화, 정상회담 등등 정확한 영어 표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못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제일 싫어하는 변명이 있어요. It's hard to explain in English. 영어로 설명하긴 어려워. 왜냐면 꼭 특정한 단어를 쓰지 않아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다양하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는 게 저는 진정한 언어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로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루 날 잡고 북한에 관한 다큐멘터리랑 위키피디아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필요한 단어들을 전부 외웠어요. 그 이후부터 북한과 관련된 질문이 전혀 두렵지 않았고, 그건 다른 나라의 세계사, 정치, 그런 깊은 대화로 이어져서 각 나라의 복잡한 정세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영어 공부입니다. 즉,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영어를 사용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바로 공부해서 해결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 공부의 범위는 폭넓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핀셋으로 집어 올리듯 아주 좁고 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어 실력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적어도 한 주제에 대해서는 꽤 멋지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만 바꾸면 영어에 쓰는 비용은 줄거나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영어로 하나의 주제에 몰입해서 관련 지식을 얻고 바로 사용했을 때 한 번의 실력이 확 늘었던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쌓인 지식은 꼭 관련 주제로 대화하는 게 아니어도 센스 있고 똑똑하게 말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멈추시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 영어 실력에 정체기가 온 분들은 공부가 아닌 영어 사용 수준을 높이세요. 다음 시간에는 8가지 유형으로 알아보는 각자의 영어 성향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MBTI보다 더 정확하니까 소름 돋을 준비하세요.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링크에 영어 성향 테스트를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